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죠. 셋째를 출산하면 1억을 준다. 바로 창원시 결혼 드림론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패널들의 의견으로 사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재환 청년상생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결혼 드림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보도가 꽤 많이 나왔어요. 셋째를 낳으면 1억이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보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찬반이 뜨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더 궁금했거든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가족복지학 학자로서 이번 찬반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혼 드림론은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가칭 결혼 드림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결혼 드림론이 올 1월 초에 발표되기 전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초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사실 원안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사업 대상이라든지 지원 방법,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시 재정에 꽤 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다가 이 출산을 수단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고 지원을 받은 후에는 또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됐고요. 또 반대로 당장 결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초유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정책을 헝가리 사례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또 공부를 하고 우리 창원시에는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이제 대표님이 현재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언론사 논설위원이기도 하신데 오늘은 청년상생포럼이라는 경남의 비영리 청년단체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고 하면 청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업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죠. 특히 저 자체도 이제 청년 세대를 이제 만 39세가 이제 2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이제 저희 청년 상생 포럼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다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좀 약간 긍정적이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다수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고요. 또 특히 이제 좀 일부 이제 좀 약간 자극적인 의견을 좀 주신 분은 여성을 이제 그 출산의 도구로 보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많았습니다. 이제 지원금을 통해 이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뭐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 청년에게는요, 그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결혼과 그 출산은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심지어 7포, 9포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청년들이 왜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 단순히 지원금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단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예. 커 보인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창원시가 15일까지 지금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의 배경 역시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창원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기관장이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 정책을 마련하고 나면 예. 거의 그게 최종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민 반대가 있다거나 이래도 형식적인 공청회 같은 거를 거치고 나서 관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원안을 수정하고 보완할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을 모음으로써 우리가 중지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이 가칭 결혼 드림론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가 창원시 특례시 추진 시기랑 겹치거든요. 아무래도 특례시 지정 조건의 인구수가 필수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시는 2010년도에 통합을 했는데요. 그 2010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109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수원시 등 이제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최대 단체로 이제 도듬을 했죠. 올라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 이듬해인 2011년 창원시의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무려 34조 6,700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좀처럼 이제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103만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입장에서는 특례시를 추진을 했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특례시의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환영입니다. 근데 조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를 부분에서 단순히 지원금을 가지고 출산과 결혼을 해결한다. 결혼과 출산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지금 우리 일자리와 주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라든지 주거 등 다양한 요소를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결혼 드림론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무엇을 좀 바꿔가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 바꿔가야겠죠. 그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 이제 그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창원시가 특례시의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창원시가 사실 특례시로 지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행정적 재량권과 함께 예.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5만 명인 기초지방자치단체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사회복지나 소방, 해양, 안전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랑 인구 규모가 가장 비슷한 곳이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인데요. 예. 이 울산은 인구가 115만 명이에요. 근데 올해 예산이 4조 661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올해 예산이 3조 2,626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금액으로는 8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비율로는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그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에서 광역시 그리고 시
따라서 상당히 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특례시 지정 그리고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상 과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예. 시행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재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더 종합적이고 토탈 패키지 성격을 갖춘 측면에서의 인구 정책도 함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이었죠. 또 경남 여성단체연합과 또 여성해당 경남도당에서 결혼 드림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네, 반대라기보다는 염려하시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전에 이재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염려하시는 입장에서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 가칭 결혼 드림론이 결혼과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을 수 있고 또 결국 이렇게 여성이 출산에만 집중하게끔 하다 보면은 여성의 고용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으로 인해서 여성이 출산의 도구가 되거나 고용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정책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을 하려면은요, 사실 모든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은 원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노동만이 모든 여성들이 다 원하는 길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사실 결혼을 원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가족 안에서의 경력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 특히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부담으로 인해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파격적인 가칭 결혼 드림론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염려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은 출산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선택에 대해서 사회가 합당한 보장을 한다고 보면 그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사실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를 극복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족권, 즉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똑같이 보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가칭 드림론은 그런 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가족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되 또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저출산 시대에 이제 도래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극복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 조금은 파격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하는 게 결혼 드림론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적합한가 이거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실이 좀 결혼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삶이 이제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결혼도 두려워질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더 두려운 거죠. 지난해 이제 부부의 날을 맞아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왜 이제 안 하느냐, 하지 않는 걸 선택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 보면 4명 중에 1명이 이제 결혼 비용, 즉 자금을 하는 거죠. 또 남성과 여성을 약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주로 이제 내 집 마련 또는 이제 결혼 비용, 그다음 육아와 출산, 그다음 직장 등의 이유가 꼽혔는데요. 즉 말 그대로 이제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는 좀 두려운 거죠. 저희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당장 나의 생존도 어려운데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한 아이를 만약에 낳게 되더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심적 갈등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준비한 이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해결 방안으로 하는데 결혼 자금 관련해서 이 결혼 드림론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 가지고 출산과 육아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통계청이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합계 출산율을 발표했는데 0.88명입니다. 그만큼 아이 낳기 좀 힘든 시기거든요. 이럴 때 좀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많이 높습니다. 예, 사실 또 이제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예산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창원시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은 없을지 우려가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용역 보고서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매년 2,000 가족을 기준으로 이게 돈이 나가면 그 시행 첫 해에는 20억에서 이제 15년이 지나면 이제 최대 6천억 정도. 또 상환 기간이 만약에 5년 연장이 되면 9천억까지 소요될 것이라는데 창원시는 뭐 정부 지원이나 특별 기금을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자금 조달 방안이. 또 이거를 결혼 드림론을 많이 실시하려고 하면은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창원시를 용인해 주면은 인용해 주면은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남발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걸 하라 합의 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결혼 드림론에 관련해서 대출에 관련 우려가 좀 큽니다. 즉 자식을 돈으로 보고 아동 학대나 방임도 우려가 될 것이고 먹튀 등 대출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찬반 의견이 뜨겁게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6월 15일에 설문조사 결과가 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 역시 결과가 어떻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창원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서뿐만 아니라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 그리고 시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의 명칭부터 지원 방식과 대상, 사업 기간 등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에서 기획한 사업이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 특히 정책 대상인 청년기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의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6월 15일에 창원시 결혼 드림론 설문조사가 마감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제언을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이 창원 시민에게는 선택에 도움이 되고 경남도민에게는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의 찬반 논쟁이 뜨거운 창원 결혼 드림론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는 15일 설문조사 결과를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추후 논의할 거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이 항상 많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LG 헬로비전